오늘도 여전히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이 정치권의 핫 이슈였습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 이유로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처 반대를 내세워서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 총장의 사퇴의 표면적 이유,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 반대를 들었습니다. 명분을 이걸로 들었는데 납득이 되던가요? 우선은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수청 법안을 이제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반대를 했는지조차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보면은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은 수시로 뭐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해서 검찰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조율도 하기도 했었는데 전혀 이제 사전에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사퇴 표명을 하신 거라서 약간 뭐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명분을 중수청으로 뒀을 뿐이지 사실상은 정치를 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 이런 분석되어 있는데 거긴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쪽에 좀 가까운 곳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중수청이 옳고 뭐 그러고 그 문제를 떠나서 검찰로서는 어쨌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놔야 하니까 반발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검찰의 조직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반발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뭐 이미 이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이라든지 또는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반대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사퇴 의사 표명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황운하 의원과 연결을 했을 때는 황 의원 네. 이야기는 3월에 입법해서 6월에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타임라인은 어떻게 황 의원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당의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저희 그 특위 차원에서 그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는 당내의 어떤 의견 수렴 그리고 이제 정부와의 조율 이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예. 없어서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명분을 이 중수청 설치 반대로 들어서 지금 사표를 썼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중수청 설치가 뭐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거나 또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때 2단계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공감대를 이뤘었고 당시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예. 그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던 예.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후 진행 과정도 저희들이 담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조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확정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그래서 뭐 수사청 설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안이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예. TF 차원에서는요. 네, 특위 차원에서의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내 의견 수렴 이런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다양한 의견을 뭐 듣는 거는 뭐 좋은 일인데. 네. 일단 윤 총장은 반대를 하면서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어떤 부분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뭐 정확하게 짚이진 않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 범죄 수사에 대한 거의 독점적 권한을 검찰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하는 거고 덮으면 덮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수사기구들이 생기고 그 수사기구들이 서로 견제하게 되면은 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덮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중첩적으로 살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공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또 제도 설계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당 내에도 반발 혹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속도를 그래도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거쳐야 되니까요. 예. 그 의원님도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언론에서 네. 이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이 대통령 네. 의중과 상관없이 중수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막 이런 투로 썼더라고요. 뭐 아마 그 강경파에 뭐 김남국, 박주민 뭐 여러 의원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게 뭐 지난주에 얘기가 계속됐었던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그 박범계 장관 등이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바로 잡았고요. 그래서 예. 특별히 속도 조절론 또는 그것을 둘러싼 어떤 이견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수청 문제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까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될 텐데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뭐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조직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좀 검찰총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꼭 검찰 출신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정한 연차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예.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상. 예. 네.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지금쯤이면 그런 검찰총장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일단 공석이 됐고 대행 체제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네. 근데 굵직한 수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월성원전 관련 수사. 또 이문정 연구관이 최근 한명숙 사건 감찰에서 배제돼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뭐 소위 이제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권력을 겨냥한 수사라고 하는 뭐 월성 원전 관련된 수사라든지 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 인사 때 수사하던 수사팀들을 그대로 두는 형식의 예. 인사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방금 이제 얘기하신 그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살펴왔던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 사건을 계속 지켜봐 왔던 이문정 검사가 이번에 이제 인사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신속하게 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막판에 이제 그 전혀 다른 감찰 상과장, 그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감찰 상과장에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며칠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자칫하면 그냥 기소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백은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네. 오늘 지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조 전문가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 이것도 기각이 되면 검찰이 그 무리하게 그러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좀 네.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뭐 제가 속단하긴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그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분명히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그 의원님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고 아마 새롭게 당대표 또 뽑을 텐데요. 혹시 네네. 또 재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 뭐 젊은 기술은 그래서 벌써 박주민 대통령 뭐 나간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긴 하던데. 뭐 좀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예. 뭐 확실하게 100% 마음 먹은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을 설득하거나 또는 호소할 자신이 있고 하면은 뭐 도전을 굳이 주저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용진 의원도 뭐 대권을 천명을 했던데 뭐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젊은 분 40대 또 50대 초반에 의원들이 도전하는 건 저는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쭙죠. 이제 네. 보궐선거가 30일 정도 남았는데 또 의원님 지역구가 네. 서울이니까요. 네네. 서울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울은 이제 초반에는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예. 최근엔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야당 쪽에서 좀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세운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권 심판론을 주로 이제 들고 나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